우리가 불안하거나 혹은 기분이 좀 막 다운되거나 이럴 때 각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네. 감정 상태에서 어떻게 해소하세요? 김상학 교수님은 근데 사실 제일 궁금해요, 사실. 왜냐면 굉장히 단단해 보이셔서 차돌처럼 단단해 보이셔서 그거 약간 그게 오해하시는 거죠. 그게 오해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심채영 박사님이 굉장히 단단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걸 쭉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되게 마음도 여리고 항상 뭔가 이렇게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느꼈기 때문에 글쎄 그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도 어려울 만큼. 아니 근데 교수님은 사실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성취해내셨잖아요. 차곡차곡.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제 3자가 보기에는 뭐 큰 실패는 없었고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끝없이 항상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항상 보였고 그렇죠. 보이죠. 그런 것들을 언제나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도 저는 정말 물리를 사랑하는데 한 번도 물리의 사랑을 받은 적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그게 눈에 많이 보였고 주변에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것 근데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있죠. 않았나요? 네, 있었고 있어요. 그- 찾게 되고. 뭐 어떻게 극복했어요? 딜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그런 것들? 아니 극복이라기보다는 그 어차피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계속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기대를 꺾어가면서 온 거죠. 언제나 뭔가 그 열등감이 저를 그 되게 드라이브하는 동기가 됐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되게 한 3년 정도 준비한 대작 영화가 또 있었는데 거의 투자 직전까지 갔다가 투자가 좌절돼가지고 영화가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임금 체계와 달라서 영화가 엎어지면은 다들 돈을 10원도 못 받고 그렇구나. 끝나는 거예요. 어. 그게 3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어요. 미안하다, 야. 내가 감독이 내가 아니었고 딴 사람이었으면 똑같은 시나리오로 투자 받았을 거야. 우리 와이프도 맞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어찌됐든 왜 위로인가요? 그네들을 다른 데로 좀 웃기고 위로해 주려고 하고 저도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어요. 야 그럴 필요 없어. 또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숙명이야. 그러고 차에 탔어요. 그 대리 기사님을 네. 불렀죠. 차에 탔는데 시동을 걸고 기사님 라디오 좀 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오디오를 킨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전에 CD 모드로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영화의 엔딩으로 쓰고자 했던 곡이 그때 돌아간 거예요. 영화네, 영화. 현실이 너무 자규적이다. 왜? 진짜 예. 현실이 더 영화다. 예. 그 순간에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난 내가 그렇게 좌절하고 슬퍼하는지 몰랐어. 막 우울한 펑펑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옆에 같이 타고 있었을 거 아니야. 너무 가슴 아팠겠다. 맞아. 아니 자기 무릎 탁탁탁. 어떡해. 멋있어요. 여기 누우라고. 누워가지고 기분이 무릎에서 막 그러면서 왔거든요. 그 영화가 이렇게 저기 되고 그럴 때 어떻게 있고 어떻게 극복했나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쓰기 영화. 시작한 거예요. 그걸 빨리 이걸 쓰면 또 그게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막 설레고 막 새로운 뭔가 아이템이 떠오르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림 씨 노래 중에 그 노래 좋아요.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 돌려막기에 관한 얘기. 그렇죠. 그렇죠. 이번 영화 망했어. 다른 아이들. 이걸로 돌려. 돌려. 이걸로 한 번은 걸리겠지. 뭐 상이나 영광이나 명예가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또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하는 네. 것 같아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부모님에게 주는 상장을 써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삐뚤삐뚤한 글씨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써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냥 우리 엄마 상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몇 글자 안 되는데 그거는 읽으면 되게 말을 읽기가 힘든 목이 메이는 생각만 해도 울컥하는 그런 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부모로서 양육자는 자기 인생을 굉장히 많이 깎아내서 아이를 키우는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너무 큰 보상이고 정말 글씨도 아직도 잘 못 쓰는데 그 선생님이 시킨 거 아닐까요? 선생님이 네, 시키셨겠죠. 그런 대로. 그 선생님들이 그걸 시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면 선생님이 시켜서 선생님이 심지어 손을 잡고 써주신 거라는 걸 너무 알지만 그 상을 받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가족이 원동력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어요. 명확하게 저는 재미있는 거. 저는 재미가 재미. 저한테 동기를 주고 재미 중요하죠. 처음에 물리학과를 갈 때도 재밌을 것 같아서 간 거고 연구 주제도 양자역학에 대한 여러 주제들이 계속 재미있기 때문에 한 거고 그게 제일 명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장 이제 안 하려는 게 재미없는 거를 하는 상황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때로는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것도 지금 재밌으니까. 그래서 알쓸 신잡은 정말 저도 몇 번이고 이거 언제 해요? 이거 하면은 재밌으니까. 그럼요. 맞아, 맞아. 네. 재미.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재미와 소명인 것 같아요. 네. 재미와 소명. 처음엔 재미밖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근데 김상학 교수님 보니까 참 안심이 돼요. 사실 저는 29이라서 제가 이렇게 재미에 뭔가 좀 이렇게 몰입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삶은 재미있는 일들로 가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고 싶게끔 살고 싶게끔 하는 것은 재미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하기 싫은 걸 저에게 하게 해주는 건 소명인 것 같아요. 저는 뭘까 지금 그 남준 씨 얘기 듣고 난 뭐지? 이렇게 처음에 딱 떠오른 게 돈? 응. 이게 확실히 이제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입금이 되는 소리. 여기에 엔돌핀이 돌고 생각지 못하는 화색이 돌고. 것들이 확 중요하죠. 오면 힘이 확 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전반적인 이게 내 삶의 동력이 된다라고 동력이 얘기하는 될 수 있어요. 어. 돈은 지금 이 시대의 문화예술인들이 받는 어떤 대중의 사랑? 그것을 표현된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돈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끼지 않죠. 자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힘드냐 뭐 이런 얘기 아까 잠깐 나왔었지만 우리는 싫어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은주 감독님이 돈을 많이 버셔서 기분이 좋다는 것은 자기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너무 네. 예쁘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네. 저는 그게 돈이라는 이 어떤 교환 가치에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그 뒤에는 여러 의미들이 있거든요. 돈이 다 나쁜 건 아니니까. 저도 하나 아쉬웠던 거는 그 이상 얘기할 때 네. 그 이상의 시들이 신문에 연재가 됐잖아요. 네. 신문에 실제로 활자로 찍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인쇄 네. 기법에 대해서. 네. 그래요, 맞아요. 네, 또 그런 상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네. 생각을 하기가 네. 독특한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너무 재밌는 얘기였어요. 아쉬웠어요. 빠져서 네. 괴물 작가를 이야기해 보자. 아마 여러분이 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천재 시인 이상이죠. 야, 그냥 같이 다녀요. 이상. 그렇게 불리는 다른 시인이 없죠. 그러네요. 이상 시인은 1910년생이에요. 일제 강점기로 들어간 바로 그 해에 네. 태어난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시를 음미하고 이분의 시에서 와 이래서 천재구나. 왜 그런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봤던 그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 그런 시를 신문에다가 신문사에서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독자들이 막 분노를 항의를 엄청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항의를 하다 못해 이제 분노가 폭발하여 지면 낭비를 하다니 막 온갖 비난이 막 빗발쳐서 오감도에서도 저는 사실 제 4호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게 제 4호인데 4호는 정말 난해하게 이를 데 없죠. 숫자들이 네. 일단 숫자들이 다 뒤집혀 있고요. 거울에 비친 것처럼 다 뒤집혀 있고 근데 위에 아래 조금씩 글자가 좀 써 있어요. 이게 유일한 단서인데 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환자가 지금 안 좋은데 상태가 네. 그걸 이제 기술하는 어떤 의사의 기록 같은 밑에 보면 진단 0.1 1931년 10월 26일 이상. 이 이상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책임 의사 이상.
그 마지막에 뭔가 언뜻 언어 유희처럼 들리는 부분이 그러네요. 재밌네요. 이상 책임이사 이상. 이상. 일단 이 날짜는 예상컨대 폐결핵 진단받은 날짜인 것 같거든요. 30일. 그 시기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숫자들을 왜 뒤집어놨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이 거울을 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울을 봤다는 뜻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진단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 자신이 폐결핵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자기의 사망 선고 같은 것을 시로 남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어떤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씀으로써 객관화시키려는 저는 그런 노력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걸 소개해드린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게 지금 신문에 연재된 거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당시 인쇄했을까요? 활자로 넣었을 텐데. 그러게요. 그 그땐 활자가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사실 이 지적은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타이포그래퍼 이제 유지원 선생님이 이걸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게 없었을 텐데. 신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량으로 찍어야 인쇄 되죠. 상황이니까 대량으로 찍어야 되니까 활자가 필요한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했을까? 네, 됐네요. 두세 번. 자, 줄을 서세요. 납활자를 했으니까 납활자를 뒤집어서 2가 있다면 2를 뒤집어서 꽂으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안 되죠. 안 되나요? 뒤집어서는 안 돼요. 앞에 이게 볼록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볼록으로 양감으로 튀어나와 튀어나와 있으니까 있으니까 도장같이 돼 있는 거니까 네, 일종의 작은 문자만 도장처럼. 있으면 뒤집을 수 있지만 배경이 있어서. 이거 돌리는 거는 가능한데 거울 반전은 따로 만들어야 돼요. 설마 자기가 팔자를 만들었나요? 뭐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짧은 시간에 신문을 하루에 하나씩 막 찍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렵겠다. 기술을 발전시키는. 어떻게 했어요? 물론 모르죠. 모르는데 모른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하여튼 그 전문가님 말로는 네. 결국은 사진 찍었을 거라는 건데요. 이거 그러니까 당시에 사진을 넣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사진 찍자. 그래서 찍어서 돌려서 색칠한 다음에 아. 붙이고 전체를 사진 찍어서 붙였을 거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글자 중에 뒤집혀진 게 4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반전된 거예요. 이 상태로 있어요. 인쇄되기 전에. 인쇄 그 활자 활자. 형태는 이 상태거든요. 이걸 그냥 찍으면 이제 정상으로 바뀌죠. 4가 이것이 나오겠죠. 정상 4로 나오죠. 아마도 요 활자를 이렇게 꾹 찍으면 배어나온 거. 불쑥 튀어나오는데 거기를 색깔로 이렇게 살짝 좀- 색깔을 칠해가지고 그걸 오려 붙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체를 찰칵 찍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붙였을 거라는 거고 사진처럼. 그 당시 신문을 보면 그렇게 오려 붙인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요. 글자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뭐 기표와 기이라고 하는데 기의는 뜻이잖아요. 네. 이라고 쓰면 이 둘이구나 또는 이런데 기표라는 것은 그냥 그 기호로서 형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형태와 요 디자인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도 이상의 굉장히 그렇죠. 특이한 면이에요. 이 이상의 시를 얼핏 보면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좀 생각을 깊게 해보면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생각해 보니까 그 흥남철수 그 얘기도 안 나왔죠. 맞아. 예, 상당히 재밌는 얘기. 노랗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도에 딴딴딴딴딴딴 이상입니다. 명곡이네요. 예, 네. 예. 또 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뭔가 기적이라는 단어나 이런 걸 많이 떠올리는지. 크리스마스는 그런 기적들을 기대하는 마음도 강하고 그래서 중세 그 유럽에는 크리스마스에 뭔 일만 일어나면 이게 또 크리스마스의 기적인가 막 이러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근데 흥남철수 작전도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네.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흥남철수 작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상우 선생님이 밀덕으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고. 흥남철수 작전이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네. 6.25 전쟁 당시 첫 해죠, 첫 해. 그러니까 첫 해에 저희가 전쟁이 터지자마자 쫙 밀렸잖아요. 그래서 네. 부산 쪽까지 거의 밀려갔다가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반격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 분위기는 이제 뭐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이 끝나겠다 했다가 그때 이제 중국의 개입으로 진공군의 개입. 네, 중공군의 개입으로 갑자기 이제 전선이 막 돌파당하고 해서 이쪽 그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던 부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퇴로가 차단당할 그 위기에 처해가지고 급하게 철수를 하여 이제 흥남이란 항구를 통해서만 육로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흥남이 우리나라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강원도 북쪽 네, 강원도 원산 있는 고 건가요? 북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완전히 지금 벌써 다 차단당한 거죠. 그래서 도망갈 방법이 이 항구를 통한 그 배를 통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부대가 철수를 그쪽으로 다 해야 했었고 그 지연 작전을 위해서 몇 개 부대가 희생을 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거기서 그 특히 미군 그 정확한 부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해병 1사단인가? 해병대 해병대들. 해병 일사단 맞네요. 네. 너무 쉬운 이름 아니에요? 해병이 있어요? 해병 1사단 맞아요. 보통 장진호 전투라고 맞아요. 해요. 장진호 지금도 뭐 미군 사관학교들에서 반드시 이제 교육하는 전사 중에 하나고 장진호 전투가 그 개마고원의 이제 장진호로 이어지는 그 라인에서 전투를 한 건데 아까 잘 설명해 주셨지만 미군들이 볼 때 갑자기 유령들이 나타난 것처럼 느꼈대요. 중공군이. 그러니까 중국이 참전한다는 걸 모르고 있던 상태에 그러니까 북한군보다 훨씬 잘 싸우는 지난 몇십 년간 유격전으로 단련된 팔로군 이런 팔로군. 부대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멤버들이 산을 너무 잘 타고 뭐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소모 타나 가지고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니까 미 해병들은 그런 전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해병들이 굉장히 밀려요. 미 해병이 밀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후퇴를 한 그러니까 이긴 전투가 아니라 진 전투지만 계속 배우는 전투예요. 그죠? 예. 정말 잘한 것이죠. 그때 그 도로 일단 겨울이라 다 얼어붙은 도로들이고 이미 수적으로 너무나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라 원래 현대전에서는 이렇게 금방 포위를 당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하루 정도만 차단을 당하면 더 이상 총알이 없거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급도 시원치 않고 음식도 시원치 않고 물도 잘 없고 이런 상황인데 최대한으로 버티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바람에 거의 대부분 부대가 거의 무사히 다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많은 스토리가 있죠. 왜냐하면 그 갑자기 이렇게 차단을 당하자 이제 그동안 어쨌든 미군과 한국군이 많이 밀고 올라갔으니까 그 점령 지역에 있던 그 남한 쪽 사람들 내지는 이제 우리를 반겼던 사람들이 갑자기 위기에 처한 거죠. 일부러 아마 북한에서 이쪽을 마비시키려고 민간인들을 대거 죽일 거라는 얘기를 막 퍼뜨려. 그러면 이제 민간인들이 도망가려고 모일 때 오히려 이게 이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그리고 미군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해군력 같은 것은 압도적이었기 네네. 때문에 항구 쪽은 그래도 지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산에만 들어가면 이제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중공군 때문에 죽어나가고 네, 이들은 걸어서 도망가봤자 이미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다 같이 흥남으로 이제 밀려오게 돼요. 여기가 아니면 그래서 네. 민간인들 엄청 그 막 배 네. 타고 그런 네. 영화에서 봤던 거 같아요. 국제시장. 국제시장. 원래는 피난민을 태울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General, please have mercy on these people. If you leave them here like this. 군인들을 위한 물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민간인을 더 태우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가 실을 수 있는 그 용량을 한참 초과해서 그 사람을 꽉 채우는 바람에 아마 물자도 하나도 없어서 버리고 그랬어요. 먹지도 못하고 물도 없는 상태로 갔다고 알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지킨 네, 대단한 작전이네요. 네. 그 두 철수 작전이 유명하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의 덩케르크 철수 작전. 네. 그것도 역시 철수인데 유명해졌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렸기 살렸죠. 때문에 저 장진호 전투, 그다음 흥남 철수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물러날 수 있었기 때문에 방어선 뒤로. 네. 많은 피난민을 태우고 그래도 같이 철수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기적이라고 부르죠.